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나스닥도 반등을 하고 우리 시장도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고 다우지수는 무려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천정이 열려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계속 변동성을 누르고 있었고 풋옵션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풋 매수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맞지만 선물 매도 보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시죠? 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휴일이 지나서 코스피 선물은 갭다운 출발을 했지만 생각보다 갭다운이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시장이 이미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 또 다우도 하락을 모두 회복해서 아예 플러스까지 났었죠. 나스닥과 S&P만 반등에 성공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또 우리 시장은 또 선조정 받았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영향보다는 오히려 휴일이 같이 있었던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종합주가 지수는 아예 밀리지도 않고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콜옵션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0시 52분까지 아주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 현물시장에서 오전장에 연기금이 주식을 순매수했었죠. 마감대야 소폭 순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어쨌든 420선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오전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슬슬 베이시스가 제로에 수렴하려는 것 같아요. 오후장에는 아예 콘텐코까지 나타났었죠. 프로그램 매매도 장 초반 2시간 동안 순매수 2,400억 가량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매수가 빠지면서 중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로 오전에 잔뜩 당겼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시장을 눌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간만에 열어서 오전장에 스파이크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 큰 뾰족탑을 만든 다음에 그 백신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악재죠. 그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죄다 반납했어요. 사람들 참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큰 음봉을 만들지 않고 전일 종가 부근에서 계속 바닥을 다졌는데 우리 시장도 계속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있어 선물 보합권 갈 때 그렇게 백오데이션 만들면서 아래로 밀려고 했는데 변동성 매도자들이 워낙 시장을 튼튼하게 틀어막다 보니까 오후에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풋 시세라는 것은 준비된 경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맞을 경우에만 시세가 나온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시장을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오후장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조금만 걷어내도 지수가 들어올려지곤 했었죠. 1시 30분 이후에는 선물 매수의 콜옵션도 반응을 하면서 이 오전에 기록한 고점권을 향해 갔고 장마감 현물 동시효과 시작되자 그 선물과 콜옵션에서 강한 커버링이 나오면서 426선을 일시적으로 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였냐면 오늘 외국인이 장 마감 무렵에 현물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선물을 팔아치웁니다. 근데 선물을 어떻게 팔아치웠냐?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놈들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동시효과 딱 시작하기 직전에 콜옵션에서 강한 커버링을 줍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막 날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로스가 막 나오니까 스탑로스가 또 다른 거래들을 막 일으키고 거기서 자기 포지션들을 싹 청산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 매수를 다 상당량 청산하고 매수한 만큼에 대한 현금은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그 종가 현물 마감들이 다들 종가가 이제 그 약간 그 마감 직전 가격보다 떠서 끝났어요. 이거는 선물을 현물로 스위칭한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참 생각 외로 이런 강력한 반등이 이틀 연속 나왔는데 61선에서의 의미 있는 양봉 반등이 2개나 나온 점 이거 특이하고 또 이제 주봉 마감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시세가 나오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고 최대한 참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잔존일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 양옵션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방향이 됐든 시세를 줄 것 같은데요. 꼭 하방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게 글로벌 시장이 계속 변동성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오늘 급등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시장도 변동성 매도로 인한 델타 조정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은 한마디로 유로화 강세 그리고 구리 톤당 1만 불 돌파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증시는 개장 후 다이렉트로 0.6% 상승을 했는데 고점 찍고 계속 힘이 빠지면서 오후 6시 30분에 바닥을 찍습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에 대한 라이센스 개방 이슈로 바이오엔텍 주식이 급락을 해서 그렇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인데 전일 강한 양봉 나오고 나서 빠른 커버링이 나왔고 그래서 첫 30분에 고점 찍고 시장이 기간 조정 받았다. 이 정도로 보지 바이오엔텍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진 않아요. 초반에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장중에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장 마감 30분 전까지 눌렸다가 마지막에 급등해서 또 끝났고 또 그 이후로는 미국 시장 급등이 나오자 종가 고가로 날아갔죠. 한마디로 증시는 그냥 화요일이 급락을 단순 해프닝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화시장도 유럽 세션 오픈하자마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달러가 골고루 반등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외인 것은 이 파운드화가 테이퍼링 관련 기대감으로 아주 크게 출렁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마감했어요. 따라서 오늘 통화시장의 메인 키워드는 최근에 과도하게 눌렸던 유로화의 반등 그리고 리스크 온이 함께 반영되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커머디티도 엄청 강세였죠. 구리가 드디어 톤당 10,000달러를 돌파해서 10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00달러를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온갖 파생상품의 해지 거래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10,000,000 달러를 넘긴 것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000 달러 돌파했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하자 하면서 숏을 쳤다가는 이 어이없는 상승 나와서 다칠 수 있으니까 10,000,000 달러 돌파했다고 숏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와 실버 같은 프리셔스 메탈들도 강세였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때 얼마 오르지 않다가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1800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 조정 없이 한 번에 이 1815달러에 안착을 했죠. 오늘 골드의 움직임은 이 구리가 급등하면서 커머디티 인덱스에 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서 함께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그러니까 골드의 시세를 분해해 보면 유로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가격은 1795달러로 봐야 되고 그 이상의 시세는 이 커머디티 강세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증시가 달리자 나스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유럽 본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나스닥 선물이 0.5%가 거의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요. 그런데 나스닥이 이 유럽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함께 밀려요. 보통 나스닥이 상승폭 축소하더라도 유럽 증시가 상승폭 축소하더라도 나스닥이 계속 강세면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계속 강세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그만큼 나스닥의 어떤 호가가 가벼웠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폭 축소할 때 나스닥 지수는 함께 밀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예 전일 종가선까지 밀려요. 이는 아시아 세션에서 증시가 강했다는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시아 세션만큼에도 나스닥 선물은 제법 강했거든요. 근데 그 분량마저 다 반납했으니까 참 약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이요. 이러한 흐름은 참 누군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바로 미즈 캐서린 여사님이죠. 이 ARKK 이노베이션 ETF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 오전장을 계속 누른 주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스닥 지수는 보합 출발을 하고 나서도 초반에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장중 마이너스 0.5%까지 눌렸다가 보합을 갔다가 또 다시 0.7% 밀리는 등 초반에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흐름이었어요. 사실 이런 패턴은 참 대응이 어려운 게 만약 오늘 마이너스가 보인다고 하면 원래 최소한 마이너스 1% 찍어주고 나서 외바닥으로 급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3중 바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또 그렇게 바닥이 찍고 급등 나온 것도 1%가 아닌 어중간한 한 0.8% 상승. 물론 이제 저점 대비라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응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초반에 그러니까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싼 고점을 만들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데 장중에 조정을 준 폭이 제법 큽니다. 심지어 전일 종가를 하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응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중간 바닥을 계속 뭉개다가 장 막판에 또 급등 나왔죠. 근데 이 막판의 급등은 S&P에서 쇼커버링 나오면서 빅테크가 같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따라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의미 있는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다. 즉 악성 매물들을 초반에 좀 많이 소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시작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권 수는 드디어 49만 건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증시에도 채권시장에도 통화시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내일 나올 그 논팜 페이롤이 핵심 이벤트고 또 논팜도 이젠 채권 위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증시에서는 굳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내일 이벤트도 논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오늘 꼭 할 얘기 또 있어요. 오늘 계속 시클리컬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 주식들이 막판에 커버링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증시 핵심은 지금 변동성 감소입니다. 오늘 나스닥 밀릴 때 다우 종목들 막 받치면서 올리고 그래서 S&P를 계속 가수리 쳤어요. 그래서 오늘 S&P가 4170대에서 정말 그러니까 70에서 73 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탄탄하게 변동성 매도가 나죠. 물론 이제 나중에 나스닥이 이제 보합선을 전일 종가선까지 깨면서 잠깐 눌리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이런 거죠. 꼼짝마 변동성 계속 펴줄게 이런 모습. 그래서 장중에 깊은 조정 줄 때 잠깐 변동성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증시 방향이 매도 방향이라 할지라도 워낙에 이제 변동성을 때리다 보니까 조금만 밀렸다가 멈추면 바로 강력한 반등 나오고 그래서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금융주들이 초강세였고요. 테크 섹터는 장 초반에 강하고 짧은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오전장이 좀 눌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쇼커버링 나올 때 대부분 빅테크들도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나올 수 있는 것은 황당한 급등 양봉도 가능해요. 아니면 오늘의 상승을 죄다 아래로 까는 대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에 이제 테크 주식들이 따로 놀고 나스닥만 최근에 이제 그 시클리컬과 달리 좀 많이 음봉을 맞았는데 기본적으로 시크릿컬이 강하다는 것은 증시 자체도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순환매 장세긴 한데 좀 옛날 같으면 이제 나스닥이 좀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합권에서 쉬면서 뭐 다우가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환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눌리죠. 아예 그냥. 근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ARKK 같은 그런 쏠림 현상들이 있는 ETF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스탑로스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계속 눌리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악성 매물들 이제는 좀 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러셀도 이제 장중에 조정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장막판 1시간에 이 모조리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러셀은 종목이 특성상 급락에 대한 이 브레이크가 밟힌 정도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오늘 마이너스 5.95% 하락해서 신저가 갱신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은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워낙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유 종목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우지수가 연속해서 양봉 만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죠. 다만 이번 주로 이벤트가 대충 다 끝나가고 또 실적 발표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나올 논팜도 저는 그냥 논 이벤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하락일지 상승일지 아직도 가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 초반에 시장 상황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기름, 이거 이란 핵 협상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이야기에서 좀 눌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온다면 그간에 못 갔던 그 커머디티 페어의 랠리에 기름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자.
그리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이번 주는 끝까지 아니다. 다음 주를 생각하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간 보초병으로 데리고 있던 선물 매도를 거둘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갭이 하나 강하게 뜬다, 또는 뭐 장중에 이제 뭐 강하게 상승해서 뭐 4포인트 구간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보초병 하나를 더 추가로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도 품매수는 아니라고 봐요. 원래 이번 분의 조정이 나오면 41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410은커녕 425도 꽝 시킬 분위기죠. 반면 콜옵션은 이 종합주가지수 3200을 넘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전략, 그러니까 410 이하의 풋옵션은 모두 사망, 그리고 콜옵션도 430 이상은 스트레스는 줄망도 다 사망으로 보고 레버리지 관리하면서 뭐 레이쇼 스프레드를 짜든지 변동성 매도를 할 것을 추천드리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콜매도 거의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 굉장히 없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금 확보한 거 계속 들고 있으면서 풋옵션 뭐 몇천이든 뭐 억까지는 못 지르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옵션을 좀 지를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풋이 될지 콜은 안 지를 거예요. 근데 풋옵션을 지르게 된다면 만기 전에 지를지 또 만기 후에 지를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현금 확보한 걸로 이제는 옵션을 좀 포지션을 잡을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물 매도 추가한다면 이게 432.5를 돌파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일 하루 만에 돌파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냥 내일은 이제 430을 뭐 괴롭히는, 그러니까 금요일 장은 430을 갈까 말까 이런 장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에 이 430선 넘으면 그때 한번 손절을 고민해야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 풋옵션 매수 이번 주 안 한 것만으로도 좀 좋게 생각하시고 잘 돈 모았다가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포지션 진입할 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